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4.3%, 민주당이 38%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그냥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조정이 돼서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빠져서 42.3%, 민주당은 2.1%포인트가 올라서 40.1%,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재명 지지율은 4.8%포인트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 주 만에 4.8%포인트가 폭락해서 데드크로스가 됐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리얼미터 그리고 지난주 화수목금 조사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결과 우리 박사님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희 대자유총도 주말에 공동 여론조사를 했고요. 예. 그 사회 여론 평판연구소 조사인데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6 나왔어요. 네. 이재명 거는 그 이름 쓰기가 싫다고 해서 빼버렸어요. 예, 그런데 40%대 갔을 텐데 아쉽네요. 조사했으면 혼났을 텐데. 근데 이재명 청와대에 있는 것들은 리얼미터만 여론조사 회사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미 골든크로스, 레드크로스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이 지난주 여러 차례 발표가 됐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네. 리얼미터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재명 청와대가 인정을 하고 민심을 겸허하게 어쩌고 저쩌고 떠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택수라는 친구는 오래전부터 제 프로그램에 가끔 이제 불러서 네.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원래 좀 좌성향이지만 예. 워낙 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곧잘 중도 흉내도 내고 그랬어요. 그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려운 걸 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중립인척하는 거. 어려운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나는 좌파다 어쩔래 이러면서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택수가 좀 다른 일을 하기를 권해요. 네. 여론조사 손 떼고 그냥 좌파들 상대로 하는 컨설팅 회사 같은 거, 정치 컨설팅 같은 거를 해라. 그 왜 괜히 여론조사를 해갖고 헷갈리게 만드냐. 너도 헷갈릴 건데. 그렇죠. 그래도 리얼미터가 제가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약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하락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난주 기준으로는 지도부가 재선거 이슈를 잘 이끌었던 것이 지지율 반등에 그렇죠. 중도층과 20대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재선거 이슈가 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지난주 내내 사퇴 가지고 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 발목 잡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안 했지만 국민의힘 좀 당내 갈등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예. 결국에 이제 그 안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치르면서도 네. 분명히 상승하는 요인, 그러니까 예.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든 아니면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든 이런 요인은 분명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국민적인 결집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계속 지지율이 상승해 오다가 항상 이렇게 주춤하거나 이런 거는 항상 내부적인 분탕이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고 내부적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올바른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이 사실 그 배경에는 좌파 내부적인 네.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분열과 다툼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올바른 분석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박명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 지방선거 이후로 잘했다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라고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과 자체가 책임질 결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당내에서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잠깐 주춤했다. 네. 이런 게 올바른 분석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죠. 네. 그 책임을 질 사람들은 당내 분탕 세력들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대제유총 여론조사 다 보고 왔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도 박사님? 그 현안 조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의 뭐 사퇴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 이상 압도적인 분들이 사퇴 반대했다는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씨,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도왔던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징계 필요하다. 과반을 아득히 넘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네. 씨 복당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 나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반등을 누가 이끌고 누가 폭락을 주도하는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사님.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그 경주 중계시 여론조사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테일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세대별, 지역별, 그다음에 그 정치 성향별 대답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고성고 TV에서 아침 방송에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30대가 아주 강한 자유우파 성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아하. 10대, 20대보다 30대가 더 강합니다. 음. 모든 질문에서 자유파적 대답이 제일 높게 나와요.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름이 돋네.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이제 30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계엄으로 스스로 자각했다고 선언하셨지만 이분들이 10대, 20대는 아직 학생이나 청년이나 또는 취준생들이 다수입니다. 아직 사회 진출 안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30대는 대부분 다 사회 진출했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사실 30대면은 이제 중견이에요. 그렇죠. 뭐 다 과장급이나 또는 빠른 사람은 이제 부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어떤 세대보다도 더 강한 자유우파 성향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극혐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극혐하는 답변을 바로 이 30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아까 소름이 끼친다고 저 그랬어요. 지금 소름 돋습니다. 진짜. 아. 그래서 정말 그거는 우리 대자유총 여론조사를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봐야 될 대목인데 뭐냐면 한동훈에 대해서 60대 70대가 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대 후반인데 이 조사만 딱 놓고 보면 1, 2, 30 세대 10대,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정말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에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꽤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제 우리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는 진짜 제일 객관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의 60, 70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만 보시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대구 경북 부울경 영남권에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60대 70대 네. 분들은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그 뭘 했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장동혁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왔는지도 잘 몰라. 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분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한동훈이가 당 대표인 줄 알아.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예요? 부산 북구에 예.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먹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전 보건부 장관 박민식 이렇게 조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황당한 이 여론조사 설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로 또 대세론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보통 이제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도 많은 60대 70대 자유파 국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청년들 잘한다 박수도 치고 혹시 어떻게 될까 보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아하. 아니 60, 70대가 지금 뭐 청년들 걱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우선 제대로 좀 해야 된다. 네. 너나 잘해서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아하. 아니 저도 사실 여론조사 쭉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20, 30대는 저 재래식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끄떡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유튜브, 맞습니다. 뭐 스레드, 뭐 인스타그램, 약간 이런 SNS 중심이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사설이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아니 네이버 포털로 이제 뉴스 찍어보는 젊은층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오마이뉴스랑 조선일보를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로고가. 아, 진짜 이건 제가 조선일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30대 이하의 신문을 보던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냥 매체가 썼다라고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6070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이 관성적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TV 아직도 이제 좀 신문 중심으로 보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예,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부터 보실 분들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럼 거기에 장동혁 물러난다고 계속 써제끼고 그러니까요. 한동훈이가 보수 재건이 뭐다라고 막 써제끼고 네. 오세훈이 보수 재건이 뭐라고 써제끼면 그런 줄 아신다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젊은 세대들이 대단하고 장덕 대표가 이 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진작 무너졌을 텐데 우리가 6070 세대 중심의 정당이었을 때는 금방 무너졌을 텐데 2030 세대가 거뜬히 버텨주고 물론 6070 세대에서도 이제 자기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정보 소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장덕 대표 굳건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어떤 시대 변화를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지침 아닌가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예.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6070 우리 이제 당의 주축을 이루시는 우리 세대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사실 이제 박사님이 우려하셨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한 두 분, 세 분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멸콩 TV 구독하시고, 예, 그리고 또 고성국 TV 구독해서 이 좀 세상을 보는 창을 바꿔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30한테 암만 뭐 조중동이 떠들어봐야 네. 그렇게 세상을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2030은. 관심도 그리고 없어요. 예, 관심도 없죠. 그리고 실제 진실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체를 찾아다니죠. 그렇죠. 이분들은. 근데 이런 방법들을 잘 익히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 관성 이제 매체를 소비하는 방식도 관성이었지만 네. 어떤 정치적인 지향성도 사실 관성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면서 여지까지 계속 가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같이 우파였던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 그분들은 그냥 가던 대로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나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런 분들이셔가지고 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그게 벌써 이슈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거를 저는 뭐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진짜 그 60, 70대의 어떠한 뭐 자식이나 손자뻘에 해당하는 20, 30대가 또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박사님께서 이제 30대가 그렇게 굳건히 이렇게 우파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는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더러운 꼴을 한 10년만 더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재래식 언론들이 그 시대가 무서우니까 좌파들의 극우몰이에 동조를 하는 걸 보고 전 좀 놀랐는데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주요 고객 소비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극우다. 중수청 타령할 때는 언제고. 젊은 층들이 지지한다니까 극우래요. 아니 박민영 대변인을 보십시오. 저 30대 박민영 대변인의 예. 얼굴이 어디가 극단주의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 선해 보여서 탈이지.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좀 포괄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이제 좀 강론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국민의힘 소식부터 먼저 좀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재래식 언론들 제일 잘하는 게 늘 원내대표랑 당대표 이간질.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정전식 원내대표가 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주말에도 정점식 대표가 물론 말을 좀 모호하게 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무슨 2월까지야 가겠냐. 지금 우리 딴 일 하기도 바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야, 우리 이번에 그 회생 신청한 중앙일보는 장동혁 쉼표 2월까지 가겠나.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거는 뭐 좀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원내대표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박사님? 아니 이 정점식은 저 정치 입문할 때부터 잘 아는데요. 예. 요즘 약간 떠 있어요. 아하. 정책위의장 하다가 원내대표 했잖아요. 네. 정책위의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선출된 주요 당직은 원내대표 처음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조금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음.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달려들어갖고서 어떻게든 한마디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자기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한 것이 그 다음날 정치면 일면 탑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좀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승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는 원내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내. 의원들의 그러니까 대표죠.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음. 나머지 당무 있잖아요. 그 뭐 누구를 징계하니 많이 뭐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니 많이 또는 뭐 누구를 인사를 하니 많이 하는 게 다 당무잖아요. 네. 이 모든 당무는 당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당무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당연직 최고위원이고 또 당 서열 공식 2위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가 거리가 될 때는 이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네. 이 사람이 당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최고위원회 나와도 웬만하면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만 발언하지 네. 당무 전반에 대해서는 선출된 당대표,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네. 들한테 1차적으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정점식이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 원내거든요. 국회 상황. 쉽게 말해서 지금 원구성 아직 협상 중이죠. 그렇죠. 핵심은 법사위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엄청 어려운 협상이거든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낸다면 이 원구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동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바로잡겠다.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 이게 네. 자기 어젠더야. 음. 두 번째는 지금 국회가 국조특위가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선관위 국조특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원내대표는 사실 국조특위의 격려차 방문도 매일 해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국조특위 7명의 위원들을 데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전략회의도 같이 짜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당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쟁취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특검 쟁취예요. 네. 특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상 과제죠, 지상 과제. 그러니까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주 맹공을 가해야 돼. 이 김성태 같은 자도 원내대표 할 때 드루킹 특검에 정치 생명을 걸어서 7일인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정식도 이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 뭐 무기한 단식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이거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정점식이가 내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 네. 그리고 쓸데없이 뭐 당 대표 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한동훈 복당이 어쩌고 저쩌고. 네. 당연히 기자들이 이간질 시키려고 함정 파고 그것만 물어봐요. 묻는 거지만 그것만 물어봐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의 그 관할이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얘기가 없다. 이러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진짜로 내가 할 얘기는 이거다. 네. 1, 2, 3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우리가 꼭 갖고 온다. 그다음에 특검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래 내야 될 걸 안 하고 자꾸 기자들이 낚시하는데 걸려가지고 물론 선의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싶지만 그렇죠. 장동혁 대표 거치 얘기를 자꾸 뉴스를 만들어주고 네. 한동훈이 복당을 자꾸 뉴스를 만들어주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 안 하는 정치도 무서운 거예요. 아하. 기자들이 끊임없이 장동혁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물을 때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네. 그렇게 궁금하면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물어.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가서 물어. 나는 지금
저 좌파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상대로 원내 문제 푸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어. 네. 나한테 그거 이세에는 묻지 마. 딱 이렇게 잘라버려야지. 예.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우리 박사님께서 진짜 교과서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아 저는 박사님께서 원내 사안 있고 당 대표 사안 있는 건데, 그죠? 저는 박사님께서 예. 김성태를 예로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네. 김성태에 대해서 뭐 요새는 또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김성태가 원내대표 할 때는 그래도 원내대표의 직만큼은 저는 성과를 냈죠. 아니, 김성태가 한 30년 정치했는데 그 네. 드루킹 때 단식한 거 딱 하나 남잖아 지금. 네. 저는 그때 그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것 야. 같아가지고 이번에 또 한 대 맞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점식적이고 자꾸 그렇게 이제 김성태만도 못하게 원내대표 하는 경우에는 한 대 맞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저는 진짜 박사님께서 그 김성태 예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제가 확 와닿습니다. 네. 진짜 그때 당시에 단식한다고 하면서 사실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기.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러면은 그 단식하는데 와가지고서는 장동영 물어보겠어요? 네. 아니죠. 이제 대여투쟁하고 있는 그 어떠한 컨텐츠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러한 방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태가 지금 야인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막 입으로만 하는 저런 네. 낮은 수준의 정치를 정점식 원내대표 그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음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거나 대변인으로서 좀 약간 편안인 편을 좀 들어보자면 국회의원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보니까요. 무슨 원내대표실이 국회의원들 민원실처럼 변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원석 원내대표 때부터 보면요. 초대선 의원들이 맨날 원내대표실 앞에 줄 서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 면담하겠다고. 근데 면담하면 한다는 얘기가 당대표한테 누구 좀 자르라고 해라. 당대표한테 이것 좀 말하지 말라고 해라. 당대표한테 좀 빨리 거취 정리하라고 해라. 빨리 의총 열어달라고 해라. 진짜 그 얘기를 하고요. 의총 비공개 의총장에서도요. 아니 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대표한테 한마디 안 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내가 뽑아줬잖아라고 하는 걸 앞세워가지고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무기처럼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 100% 맞진 않습니다만, 아니 대통령이 엄밀히 있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고 그럼요. 국회 비준을 받아서 되는 이제 총리가 있잖아요. 맨날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총리한테 권한대행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자꾸 내각 장관들 들쑤셔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것 좀 하게 해라. 지금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요. 예. 그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의 이 국민행동 네. 이게 지금 3주차 들어가는데요. 예. 이거는 전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이 자발적인 평화적인 국민행동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도 올림픽공원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갑니다. 지금 네. 나가 계세요. 또 앞으로 저녁 퇴근 시간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저 좌파 것들이 뭐 이제 2주차쯤 됐으니까 좀 시들해지겠지 하고 슬슬 이제 좀 밀어버려도 경찰력 앞서서 밀어버려도 될 줄 알고 지난주에 몇 번 작업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완전히 그 계산이 어긋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 거냐? 재선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분들도 아니 생업이 있는데 거기 지금 뭐 열흘 이틀째 저기 2주째 노숙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생업이 있는데 젊은 네. 청년들은 출퇴근하고 온다고는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 닫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뭘 기다리냐? 재선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함이 어쨌든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어디서 하냐고? 국회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정점식이는. 네. 당 대표는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경찰이 막 진압한다고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현장을 나가지만 네. 정점식이한테까지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정점식이는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국회에서 특검 도입해야 되고 관철시켜야 되고 이 올림픽공원의 이 정말 열화와 같은 국민적인 이 함성을 어떻게 국회로 수렴해서 이걸 하나라도 더 관철시켜낼 거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일 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예. 뭔 쓸데없이 뭐 당대표 임기가 어쩌고 한동훈이 복당이 어쩌고 나 이런 참 아, 정말 아니, 그 정점식 저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말은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참네. 지금 이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다. 말을 이렇게 했으면 그걸 팔로우업 해야죠. 그것만 네. 팔로우업 하면 됩니다. 뭐 쓸데없이 당무에 개입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들도 참 징글징글해요. 아까 무슨 뭐 단식하면은 그런 거 물어보겠냐라고 이제 하셨지만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박준태 비서실장이 장덕 대표 건강 관련해서 백브리핑을 잠깐 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말에 병문안에 갔나요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보나마나 안 갔다고 했잖아요. 아니. 일단 가셨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진짜. 박민현 대변인 예. 얘기 들으면 이 기자들은 네. 정점식이 단식 투쟁하면 예. 특검 관철 단식 투쟁이라고 크게 써 붙여도 예. 신문에다가는 장동혁 사퇴 촉구 단식 투쟁이라고 보도할 것 같아. 진짜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가 그림 하나 만들면 거의 되잖아요. 광기예요. 재래식 지금 언론이. 김성태 예. 때처럼 그림 좀 만들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장동혁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원래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 네. 지금 이재명 때려잡는 이 일을 하는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예. 김성태 사례가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